예, 오늘은 D4i의 이상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D4i, 회사 이름이 좀 뭐랄까요? 독특한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 보시는 분들마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인데 네.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D4i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저희가 2017년에 창업을 할 때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태동하는 이제 그때 시점이어서 네. 다른 회사들보다 좀 더 딥한, 그러니까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시장이 앞으로 이제 열릴 거라고 보고, 네. 남들보다 좀 더 딥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에 대해서 또는 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돌아보게 됐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에 이제 EYE. 저희 회사 로고가 보면 이제 눈 모양이에요. 네. 이제 좀 뎁스 있는 그런 뷰로 이제 보자라는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팹리스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그런 이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팹리스 모델로 성공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다른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 사업을 하자라고 네. 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거를 쭉 스터디를 해보다 보니까 2017년 당시에 이게 반도체로 개발해서는 그 반도체만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퀄컴이라든지 여러 엣지 시장에서의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그 시장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모델이 필요하다에 대한 그 니즈가 있었고, 제 내부적인 니즈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솔루션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요즘 AGI와 같은 이제 법용 인공지능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법용적인 인공지능은 쉽지 않다.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징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이제 창업 초기부터 부분을 좀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걸 반도체를 개발하더라도 이걸 커스터마이징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또 다른 전문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한 회사가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작업까지 만약 해준다면 충분히 더 높은 어떤 그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나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시장에 좀 먹혀서, 네. 국내에서도 의료부터 시작을 해서 드론, 로봇 같은 그런 다양한 회사에서 저희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것들 필요로 하시고, 네. 해외 쪽에서도 그런 니즈가 있어서, 나름 처음 저희가 요 방향성을 잡아서 이제 온 부분들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도 하시고, 네. 고객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네. 모듈화까지 하셔서 네. 그 모듈을 판매하시는 그림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양하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모듈을 꼭 저희가 그걸 꼭 추구하는 건 아니고, 네. 거기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고, 그 모듈을 그 고객사에서 꼭 생산을 하시고 싶어 하신다면은,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라이센싱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좀 베리언스가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드론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앞에 갖고 나오신 것도 앞에 네. 이제 렌즈가 달려 있어요. 네. 뭘 보는 쪽에 AI 기술을 접목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결국 이 시장은 카메라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거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달려있는 엣지 시장이 사실 주 타겟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 자체가 꼭 이미지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고, 네. 또 저희 이제 칩의 아키텍처가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인트 8이라든지 인트 4와 같은 과도한 퀀타이제이션을 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는 이 시장의 뷰포인트는 탑스를 올리는 그러니까 경량화를 시켜서 탑스를 올리는 그 경쟁보다는 좀 더 애큐리시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 방향성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 Modified Floating Point 아키텍처를 엣지 상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그 아키텍처를 저희가 채택을 했을 겁니다. Modified Floating Point. 네네네. Modified Floating Point 네. 아키텍처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큐리시를 그 일반 PC에서 학습시킬 때와 거의 그 애큐리시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퀄리티를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모디파이가 되어 있습니까? 모디파이라는 게 이게 이거 좀 너무 기술적인 내용들이라서. 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그 멘티사, 사인,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플로팅 포인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사실 플로팅 포인트가 인테저보다 불리한 거는 플로팅 포인트가 똑같은 비트 사이즈 대비 그 로직의 크기가 연산기가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로팅 포인트를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훨씬 불리하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자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어떤 그 내부를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향성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멘티사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로직이 커지죠. 왜냐면 곱셈을 해야 되고 거기 또 덧셈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연산에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익스포넌트를 가지고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결국 앞에 멘티사는 1.0에서 1.9까지의 값을 그러니까 2.0, 1.999 값까지만 표시를 하니까 그 값은 아무리 크고 작아도 결국 1 아니면 2 그 사이지만 이 뒤에 있는 익스포넌트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값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국 이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모디파이를 시켜서 실질적으로는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효과는 플로팅 포인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기술. 그렇군요. 네. 대충 해도 어쨌든 결과값은 비슷하게 나오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격한 표현인가요? 네, 그 정도로 대충은 아니고. 대충은 아니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또 면적이 더 작은데도 높은 네네. 뭔가 어떤 연산 효율이라든지 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핵심 특허 중에 이제 프루닝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인트8, 인트4와 같은 퀀타이제이션에만 주로 이제 포커싱을 두는데 저희는 당연히 그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프루닝 기술입니다. 네. 즉 연산의 크기를 줄이는 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본다면은 연산의 양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뉴럴 네트워크 연산에서 그 연산에 필요한 연결성들과 필요하지 않은 연결성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네. 그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필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연결성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연결성들을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끊어주게 됩니다. 그 끊어주고 난 그 결과를 추론할 때 네. 반영을 해서 저희 칩 안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바뀌지 않더라도 네. 결국 학습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의 플래그를 보고 연산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훨씬 그 연산 숫자를 줄이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저전력의 고효율의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 MP와 SoC를 만들 때 그러면 그 안에 MP와 아키텍처 IP 블록은 이제 디파이가 직접 다 네네. 설계를 하시고 네,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SoC 다른 영역들은 이렇게 좀 우리가 다 만들어 쓸 수는 네네.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 하우스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네네. 코어는 MPU는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네. 개발을 했다라는 네. 거군요. 그렇군요. 그 칩도 우리가 갖고 있고, 네. 고객에 따라서 저런 것도 이제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랑 같이 네. 공급할 수 있다라는 네. 게 기존의 네. 팹리스, AI 팹리스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차별성이 네. 있는 거다. 복잡성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칩의 복잡성. 아니요, 그 사업의 복잡성. 사업의 복잡성은 오히려 더 심플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칩이라고 하는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이제 이 보드 모양에 따라서 네. 기능이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고객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오히려 더 심플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예. 왜냐면 칩을 판다고 한다면은, 이 칩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 고객마다 대응해 줘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더 다양한 고객들을 접하는 반면에 저희는
딱 어느 정도 타겟팅된 고객들만 주로 예. 그럼 타겟팅 고객은 지금 어디 영역입니까? 지금 이제 뭐 CCTV라든지 뭐 아니면 CCTV보다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스포츠 장비 같은 이런 그 하이엔드 엣지가 있고 네. 사실 이거는 일반 CCTV용은 아니고요. 그 산업용의 어떤 뭐 산업 안전이라든지 뭐 산불 방제라든지 그런 용으로 이제 쓰이는 그 약간 관제용 어떤 네. 목적의 소형 엣지 네. 또는 라즈베리나 뭐 바나나 파이와 같은 IoT 시장 또는 교육용 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쉴드 타입의 어떤 보드 그래서 크게 이런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 칩은 어떤 노드에서 만들어진 칩입니까? 현재 TSMC 40나노에서 40 나노. 만들어졌고요. 그 정도 노드 쓰면 되는 겁니까? 그 네, 사실 엣지에서는 현재 저희와 글로벌 경쟁 그런 그 관계에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그 K사가 있는데 그 K사도 초기에 이제 40나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8나노. 예, 뭐 최근에 뭐 그 12나노 정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엣지 상에서는 굳이 과도한 그 스펙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 비용과 효율성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이 그 세 가지 시장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하이엔드랑 중간이랑 네. 이제 로테크 쪽 얘기하셨는데 어디가 제일 기대가 됩니까? 아,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사실 이게 커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커지는 게 더 좋은. 그런 거는 그러면 제일 그 큰 네. 거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네. 비전 검사 뭐 이런 네. 쪽에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게 네. 그 업체는 지금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예. 그게 스포츠 장비. 스포츠 쪽에, 장비요? 예, 골프 장비 쪽에 요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1500프레임 카메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닝이라고 하는 반도체 그 이제 딥러닝 반도체 기술을 또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칩이 약 8개가 동시에 사용이 됩니다. 8개나 달려있어요. 예, 그게 칩 간 통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엔비디아의 이제 NVLink 같이 GPU를 여러 개를 엮어서 분산 처리를 하듯이 네. 저희는 이제 엣지상에서 그 기술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프레임들이 동시에 들어오더라도 각 칩끼리 그 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그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산 병렬 처리 구조가 가능한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골프로 치면은 근데 그걸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기존에는 이 레졸루션이 크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그 PC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PC에서 그걸 처리를 하겠는데 이게 스크린 골프가 내니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응 시간이 있잖아요. 치고 나서 0. 몇 초 안에 이게 딱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상도가 올라가고 프레임 레이시 올라가니까 이걸로 보내면은 이제 늦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처리를 안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처리하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뭘 처리합니까? 그냥 찍어서. 뭐, 찍어서 네. 스핀이라든지 탄도,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죠. 그렇군요. 대부분은 이제 이미지를 보내서 그 이미지를 서버에서 계산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레졸루션이 높지 않아도 그게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안 왔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게 점점 스펙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보내서는 그 딜레이 타임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뭐 볼 스피드라든지 뭐 좌우 뭐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로 써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알고리즘으로는 아무래도 부정확한 것들이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뭐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것도 다 AI로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지금은 그쪽에서는 이거보다 그 전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 모델에서. 예. 그럼 방송 우리가 골프 방송이나 이런 거 볼 때 치면 공 날아가는 거 밑에 쭉 쓰는 것도 다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의 모델들은 영상을 보내는 거고 네. 저희는 거기서? 분석 결과를 보내는 거죠. 이건 거기서? 신제품인 거고 그렇군요. 기존의 제품들은 영상을 보내는 제품이고. 그렇군요. 예. 왜냐면 그게 그 영상을 그 GPU 베이스로 하는 게 기존에는 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은 이제 엣지 상태에서 하는 게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먼저 기획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어 라고 해서 아까 칩 8개 박아서 칩간 통신도 붙이고 해서 카메라 렌즈도 붙이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도 넣고 해서 개발한 다음에 영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고객사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네. 먼저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까? 후자죠. 후자입니까? 후자죠. 다만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프로닝 기술과 그다음에 이 칩간 통신에 대한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 칩간 통신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창업하기 이전 2015년도에 제 개인적인 특허를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특허를 제가 등록을 하고 2017년에 등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했던 이유는 결국 이 반도체 시장도 앞으로 커스터마이즈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이 기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나름 이 기술에 대한 이제 그 완성도를 만들고 이제 사업화해서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를 그 구축을 한 거죠. 그 아키텍처를.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의 사업 전개 방식도 네. 뭔가 먼저 인바운드로 와야 네. 좀 더 온 거 요청한 것보다 좀 더 좋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그림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 놓고 시장을 좀 개척해서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가야 됩니까? 그게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고 생각들은 내부적인 프로젝트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있는데, 참 우연하게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고객사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시면은 그거 저희가 바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운대가 잘 맞아서. 그럼 지금 펼쳐놓은 것도 저거는 이제 뭐 골프, 스포츠 뭐 네. 촬영 장비라든지 이게 분석 장비 같은 게 네. 들어갈 테고 지금 예를 들어 내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뭐 한 몇 개 정도만이라도 좀 네. 어떤 것들을 그런 것처럼 비슷한 형태 지금 이제 열화상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시키는 것들. 열화상. 예. 그건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작년부터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뭐 일들 때문에 많이 좀 미뤄지게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산불 방제 쪽에 원래 적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국가재난급의 어떤 화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이 열화상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원래 산림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엣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나무에 이렇게 달아놔야 됩니까, 그러면? 뭐 나무에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소형 뭐 이런 그 기둥 같은 거에 이제 달아도 되고 반경 뭐 몇십 미터 사이에 이렇게 쭉쭉 달아놔야 몇십 미터는 너무 촘촘하고 뭐 몇백 내지 뭐 한 1km 단위로 이렇게 달아놓고 감시할 수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불이 나면 중앙으로 오겠군요. 네, 그거를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그 주기적으로 그 스테이터스를 계속 어떤 그 중앙 관련제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불이 나는 초기에도 도움이 되지만 불이 나는 과정에서도 어느 방향으로 이 불의 방향이 되는지를 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안 쳐다보고 있어도 지가 얼러서 주겠군요. 네네네. 열화상. 네, 주기적으로 계속. 네. 그렇군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나머지는 좀 약간 시크릿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 칩은요, 지금 뭐 보니까 이제 NPU 들어간, 이게 블랙스완? 네네. 모델명이 블랙스완입니까? 네. 타키 블랙스완. 네, 타키 BS402라는 그 모델명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칩 이름입니다. 왜 그 칩 이름 그게 무슨? 타키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키 온이라고 하는 이제 빛보다 빠른 어떤 입자를 타키 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키라고 하는 게 원래 영어로 그 스피디 접두어로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키라고 하는 건 이제 빠른이라는 의미고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사실 저희가 2017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약간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게 과연 뭐 그런 시장이 올까. 뭐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입증해 보이겠다. 그래서 블랙스완. 예, 블랙스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칩은 이제 다 개발이 끝난 거. 네, 이미 양산. 예. 필요할 때마다 웨이퍼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리 선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아니고 미리 주문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40나노는 그거 산장에 몇 개 정도나 나옵니까, 칩이? 글쎄요, 한 웨이퍼당 평균적으로 한 2,000개 이상. 2,000개요? 네. 웨이퍼 한 장씩 이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라트별로 주문. 라트가 몇 개? 한 라트에 보통 한 25장. 25장. 네.
그럼 얼마나 돼요? 그렇게 주문하려면? 글쎄요, 뭐 그거는 그 계약 조건이라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몇십억 정도 예. 수준입니까? 그렇게 사오려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몇억 정도 예, 수준입니까? 몇 억. 그렇군요. 네. 오, 근데 그거 한 라트 사오면은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그 페미니스트 모델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많이 안 팔아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거를 8개 네.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 한 라트면 아까 몇천 개, 네. 2,000개 정도 들어있다면, 아까 20몇 장 된다 그러면, 네. 10,000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몇만 개 되는 건데, 저게 이제 뭐, 몇천 대 수준, 뭐 몇만 대 수준 나오면 굉장히 큰 수준 아닙니까? 네네,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몇 라트 정도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비밀. 알겠습니다. 디자인하우스는 어디랑 주로 일을 하세요? 국내는 TSMC를 A사. 핸들링 하는 데는 에이징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쪽이랑 주로 하시는군요. 네. 개발비가 보통 많이 든다고 팹리스 업계에 계신 분들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40나노급이라도 꽤 많이 들죠. 네네. 얼마 정도나 듭니까? 40년을 하더라도 평균 한 4, 50억은 잡아야죠. 아무리, 왜냐면 그게 IP 비용들도 꽤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의 그런 인건비 부분들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못해도 4, 50억. 못해도 4, 50억이요? 네. 와, 그렇군요. 이거는 리비전 없이 그냥 한 번에 딱 개발해 끝내신 겁니까? 리비전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마이너한 리비전이어서 거의 리비전 없이 됐다고 보시면. 리비전 한 번 하면 돈이 또 들어가죠. 그쵸. 그게 그만큼 인건비 부분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럼 네. 리비전 거의 없이 한 거는 굉장한 그것도 네. 실력이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member들이 다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또 양산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해서 예. 크게 무리 없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설립을 하셨으면 네. 이제 엄력으로 치면 2017년 8년이 8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투자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외부 투자 같은 경우. 외부 투자는 이제 뭐 초기 엔젤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그 개인 투자들도 또 있으셨고 네. 그다음 이제 저작년에 이제 SI 투자가 있었고 SI 투자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SI 투자해서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또 올해 이제 추가 라운딩을 또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대략 한 투자를? 50억 정도. 50억이요? 네. 올해 투자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또 12나노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12나노?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샘플 정도는 개발이 완료됐지만 이제 또 양산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네. 네. 그럼 12나노 칩을 또 새로 만드시면 구성은 지금 만들어 놓은 40나노짜리 하고 네. 아까 블랙스완, 타키 뭐 얘랑 구성 같은데 좀 줄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아키텍처가 좀 많이 바뀝니다. 바뀝니까? 네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FPGA랑 같이 연동하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자체 칩과 그 FPGA를 같이 하나의 원 칩으로 만드는 이제 고 아키텍처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 현재 나오는 이제 12나노 그 칩이 이제 고 아키텍처에 맞게 어.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쟤도 판매하시고 걔도 개발해서 양산 네. 가능하면 그쪽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하이엔드 시장을 보는데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스터마이징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FPG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또 플렉시빌리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플렉시빌리티를 지원할 수 있는 저희 디파이만의 그런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FPGA 회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글로벌 시장을 같이 타겟해서 그런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FPGA 회사 잘하는 뭐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4개입니다. 네 개입니까? 네. 아, 그래. 앞에 큰 두 개 회사는 너무 큰 회사들이. 근데 이 기사 나온 거라서 그냥 밝히겠습니다. 네. 그 에피닉스라고 네.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아, 그래요. 발표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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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회사 FPGA를 쓰는 어떤 고객사는 네. 디파이 그 칩을 붙여서 잠재 고객사가 되실 수 있죠. 그렇네요. 네. 그쪽 고객사도 여기에서 뭔가 AI를 그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FPGA를 구현하기면 비용이 훨씬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도와드림으로 인해서 거기는 이제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네. 그 FPGA에서는 더 고객의 바인딩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그 회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회사? 그 회사도 뭐 작지는 않은데 FPGA 시장에서는 워낙 공룡들이시니까 다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제일 막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거기서 매출 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매출도 매출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게 저희는 핵심이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글로벌 시장 나가는 게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그렇다면 혼자 이걸 뚫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뭔가 콜라보해서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기술이 있고, 그 기술과 가장 뜻이 맞고, 그 방향성이 맞아야 또 그게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뜻이 맞는 이제 그런 파트너를 발굴을 해서 같이 글로벌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트너십 언제 체결하셨어요? 그게 지난달에 금방? 예, 최근에 지난달에 하셨네요. 했습니다. 예. 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2나노로 그 칩을 네. 새로 모델명 이런 거는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만드시면 그 집이 사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 그건 집이 아니고요? 사가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거기랑 같이 붙인 거를 저희가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통합하는 거를 저희가 작업을. 그러니까 FPGA를 가져와서 네네. 이 칩을, 대표님 회사 칩을 붙이는 작업을 저희가 해야죠. 네, 그래요? 네. 그럼 그걸 D4I가 또 팔아야 됩니까?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그 회사는 FPGA로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은 저희가 더 전문가니까 그쪽보다는 결국 저희가 핸들링 하는 게 좀 더. 그럼 우리가 그쪽 칩을 사와서 네. 우리 걸 다이를 붙여서 사는 거죠. 네. 다이를 사와서 우리 걸 붙여서 네. 뭔가 부가치 더 얹어갖고 파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냥 이 칩을 네. 저희가 그쪽 다이를 넣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칩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희 칩이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주고 사오는 거군요. 다이는 이제 공짜로 사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고객은 그거 사가면 네.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설계도 바꿔가면서 FPGA. 네, 저희 그 FPGA 툴이 저희 디파이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아마 그 툴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칩을 사게 되면은 그 회사 툴이 저희 거로 전용으로 이제 나와서 저희 칩에서 그 FPGA를 쓸 수 있게. 그렇군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 자이링스라든지 뭐 알테라라든지 이런 회사들 거를 사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이 비즈니스를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네. 그래요. 네. 비싸기도 비쌀 수도. 비싸지만 굳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싸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네. 왜냐면 그 다이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다이를 만들어서 이걸 이게 칩을 만들어서 10불에 판다고 한다면은 다이는 그러면 최소 한 5불 이하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하러 회사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굳이 그 비즈니스 모델 안 만들려고 하죠. 그들은 네. 그렇군요. 손도 많이 가는데. 네. 그럼 다이를 사와서 이쪽 다이랑 붙여서 패키징을 해놓은 걸 이제 완성품 파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금 조달을 얼마나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요거 개발은 크게 자금 조달은 크진 않고요. 그래도 10이 남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칩 파는 거는 크지는 않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칩이 나온 칩 자체를 양산을 마스크를 만드는 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얼마나 하셔야 돼요? 뭐 대략 한 100억 100억 정도. 네. 그렇군요. 투자 밸류는 어느 정도나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뭐 비공개로. 그렇군요. 네.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현재 한 20명 정도. 20명이요? 네. 지금 계속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정도 투자 받으시면은 그 투자 라운드는 한 몇 번째 정도, 한 시리즈 B 정도로 한 되나? 두 단계 내지 세 단계, 두 단계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단계 반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투자 회사들이 들어올 때는 네. 회수에 대한 이제 네네, 맞습니다. 이제 기대들이 당연히 네. 있을 텐데 어떻게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계십니까? 어쨌든 지금 그 현재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해외 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 반응성이 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의미 있는 매출을 만들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2년 내외로 2년 내외로. 예, 2년 내외로 현재 상장이라든지 네. 뭐 M&A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M&A라면 뭐 스펙을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SI. 그래요. 네. 지금 SI가 한 군데 들어와 있다고. 아니, 그건 이제 아니. 투자를 하신 거고 그래요. 예. 글로벌 M&A. 그쪽 네.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잘 되면 그냥 직접 다 계속 하셔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좋죠. 예. 이제 어쨌든 엑시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아, 그렇군요. 네. 요즘 사실, 뭐 우리 사무실에서도 요 뒤에 보면 저 큰 팹리스 회사, 네. 크다는 게 이제, 뭐 매출이 크다는 게 아니고, 네, 봤습니다. 밸류가 큰 네. 회사가 이제 저 뒤에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AI 쪽 NPU 만드는 회사들은 조 단위 이상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장하면 조 단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디파이는 어때요? 팹리스 모델로 조단위는 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소한 그 정도 가려면 아마 해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국내에서 왜냐면 결국에는 요즘 이제 IPO 시장도 상당히 냉정한 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기에는 좀 숫자가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숫자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앞으로 투자는 한 몇 번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번 내지 두 번, 많아야 두 번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 저희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투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필요할 때 그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요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존의 분위기가 조금 너무 투자 의존에서 많이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물론 뭐 그런 모델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모델들이 뭐 제가 닷컴 버블실 때도 창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보다 좀 나이가 있어서 예. 2000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창업을 해서 그때 이제 정통부 장관상도 이제 받고 그렇구나. 했었는데 네, 네. 그때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걸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되게 관심 있어서 이제 네. 했었는데 네. 그때도 뭐 이렇게 많이 볼륨을 키우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잘 된 회사는 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바온 입장에서 다시 제가 창업하는 관점에서도 결국 시장 검증이라든지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느 정도 완성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좀 힘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는 사업 초기부터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칩 아키텍처들도 상당히 좀 냉정하게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물론 돈 있으면 다 집어넣고 뭐 무조건 크게 하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기술에도 좀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고. 창업하신 회사가 베이웍스라는 회사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떻게 찾으셨죠? 엠텍 비전에도 계셨었어요, 네네. 과거에. 엠텍 비전은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 거의 예전에 코스닥에 거의 시총 2위까지 칩만 팔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 정도 갔을 정도로 거의 뭐 팹리스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사실 좀 박자를 놓친 거죠. 그 기존에 ISP를 그 피처폰에 이제 주로 판매를 하다가 결국 이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실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워진 것들. 그러니까 엠텍 비전에도 계시고, 네. 삼성 테크코인에도 예전에 네. 계셨었고, 또 엠텍 비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신 거를 보면 굉장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네. 많이 느끼셨던 네. 네. 거군요.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나 하셔야 됩니까?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투자자를 만나면 이제 우리가 네, 어쨌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최소 한 30억 이상을 목표로 30억 이상이요. 네. 그 매출은 아까 얘기하신 그 스포츠 쪽 네네 요거랑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쪽이라면 어떤 영역입니까? 그게 요 IoT 영역이고 IoT 영역이요. 네. 네. 매출을 그 정도 하시면 2년 안에 성장하시면 그래도 뭐 한 200억, 300억 정도는 매출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게 이제 계획에 좀 그 들어가 있어야 정도 됩니까? 2년 안에 200억이 나오면 네. 사실 상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정도 저희가 버닝 레이트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예. 올해 그 투자 클로징은 언제 정도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하반기 하반기? 예, 지금 하반기. 중이세요? 네, 지금. 그렇군요.
자금 조달 잘 하시고 그 디퍼에서 만든 그 12나노 칩은 지금 투자 받고 난 다음에 착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샘플 칩은 나왔습니다. 아 벌써 나와 네, 있습니까? 패키징을 해서 8월 초에 패키징 완료가 돼서 올해 안에 그 검증을 할 거고,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FPGA 회사랑 이제 붙이고 하는 작업들은 이제 올 연말부터 검증 끝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거는 투자랑 아무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나중에 양산 가려면은 이제 네, 그렇죠. 양산 가기 위해서 투자가 그렇군요. 네. 지금 기존에 이 40나노짜리로 만든 네. 그 응용군과 네. 지금 12나노짜리 응용군으로 봤을 때 네. 그쪽이 더 시장이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점점 이제 시장은 엣지도 이제 하이엔드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소형의 어떤 시장이 있고 이런 하이엔드 시장이 있을 때 결국 이 하이엔드 시장들이 또 부가가치가 높고 하니까 이제 그쪽 시장을 타겟으로 또 라인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뭐 계획하시는 거 투자도 잘 네, 좋은 밸류에 잘 받으셔서 네, 사업화 크게 성공하시고 네. 2년 안에 뭐 가시기 전에 또 좋은 내용들 있으면 한번 나와서 네.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